반드시 영업 담당자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제작업 시간, 그리고 트랜짓 타임, 그리고 공장이 입고됐을 때 특히 라인이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전부 다 고려해서. 안녕하세요, 벤더머신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약간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지난 영상은 원단 발주를 진행했었죠. 그래서 원단 발주를 하고 선적 일자까지 픽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픽스된 원단으로 원단 업체는 이제 원단 선적을 진행하는데요. 이제 그 선적된 원단에 불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불량이 왜 발생하고, 그리고 불량이 발생했을 때 원단 담당자가, 특히 영업 담당자가 어떻게 조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원단 불량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일이 이제 사람이 원단 검단기로 검사를 해야 되고요. 원단 검단기 같은 경우에는 롤이 풀어지는 형식인데, 쉽게 생각해서 화장실에 있는 롤 디스펜서에 매달린 롤 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기계가 자동적으로 풀어지고 이제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죠. 원단 검단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인간이 육안으로 확인해도, 전문가들이 확인해도 이 어려운 패턴들이 있어요. 솔리드 같은 경우 하얀색에 검은색 찾아내는 거 쉽겠죠, 하얀색 바탕에. 근데 프린트가 굉장히 비지한, 프린트가 굉장히 어지러운 때는 거기에 점 분량이 딴 게 찍혔어도 그거를 원단 검사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만 천천히 하나씩 풀면 물론 가능하겠죠. 근데 원단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원단은 이제 선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해당 공장은 더 꼼꼼하게 원단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원단을 검사하고 이 원단으로 재단을 해서 옷을 꼬매는 거잖아요. 재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책임이 공장한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옷을 샀을 때 불량이 명백하게 있는데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라벨이랑 다 전부 다 뜯었어요. 교환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랑 동일합니다. 불량이 명백한 걸로 우길 수는 있지만 사실 잘라버렸기 때문에 리플레이스먼트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제 공장에서는 원단 검수를 더욱더 철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단 불량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단 불량이 발생하면 공장에서는 당연히 본사에 리포트를 합니다. 리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볼 수 있도록 샘플까지 만들어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샘플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조처가, 원단 불량이 경미하고 잘 안 보이고 그럴 경우에는 영업 담당자 컨펌이나 아니면 상배 보고에서 컨펌을 받고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 원단 불량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원단 업체에 개런티에서 사용한다는 그런 식의 이메일 통보를 해놔야죠. 왜냐면 이 책임을 오로지, 어쨌든 불량 원단이잖아요. 그래서 오롯이 벤더가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개런티를 받아놓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원단이 개런티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정말 이거는 나중에 파이널 검사했을 때 무조건 페일이다,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원단 업체도 당연히 무리하게 써달라고 안 합니다. 당연히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영업 담당자는 리플레이스먼트 일자를 당연히 원단 업체 그리고 공장이랑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불량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00야드 중에 200야드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되는데, 그 리플레이스먼트가 완료되고 공장이 입고됐을 때 시점을 원단 업체랑 확인을 해야 돼요. 당연히 이 부분도 T&A죠. 확인을 했을 때 원단 불량 조처가 제때 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무슨 방법이 있냐면, 이제 쉰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원단은 이제 베슬, 이제 배로 원단이 출고되죠. 왜냐면 저렴하니까요. 그리고 큰 수량을 실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다른 쉰모드가 있죠. 운송수단. 당연히 비행기가 훨씬 빠릅니다. 근데 비용이 당연히 비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이 안 나올 경우에는 비행기를 사용해서 공장에 입고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리플레이스먼트 제작업 일자가, 제작업 시간이 2주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원단 업체에 얘기를 해서 이걸 좀 프라이어티로 좀 빼달라고 해야죠. 지금 2주 걸리고 일주일 만에 해달라고 무조건 우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단이 제때 입고돼야지. 이게 공장 라인 같은 경우는 한번 끊어지면 다시 이어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공장 라인이 그 해당 라인에 그냥 원단만 밀어넣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거기 아래 이제 재봉틀에 실이나 이런
전부 다 이제 작업 준비를 마치는데 그것도 거의 반나절이 걸려요. 실기고 준비하고 그리고 당연히 작업자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자기가 맡은 부분. 라인이 한번 끊겨지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원단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업 담당자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제작업 시간 그리고 트랜짓 타임 그리고 공장이 입고됐을 때 특히 라인이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전부 다 고려해서 중간자 입장에서 원단업체와 공장과의 협의를 잘 이루어내야죠. 이번 영상은 원단 불량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특히 원단 불량이 왜 발생하고 그리고 발생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용한다 그리고 재작업을 한다 리플레이스먼트. 그래서 재작업을 할 때는 재작업 시간이랑 트랜짓 기간 그리고 라인 이어지는 세 가지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된다가 오늘의 영상의 포인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